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원상의 구조, 정분합작용, 통일성, 창조 이상, 이 텍스트 내용을 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세상을 보는 틀로 정분합작용이라는 좀 독특한 개념을 제시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그 헤겔이나 마르크스의 정반합과는 좀 다른 발전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뭐랄까, 핵심은 갈등보다는 조화와 목적, 이걸 중심으로 세상을 이해하려는 시도,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분합작용이 대체 뭐고, 또 그 정반합과는 어떻게 다르다고 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상의 좀 더 근본적인 배경이 되는 원상구조나 창조 이상 같은 개념들,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정분합작용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보니까 수수작용, 그러니까 주고받는 관계를 시간적으로 풀어낸 거라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어떤 목적, 정의죠. 이게 딱 정해지면 그 목적 아래에서 주체하고 대상이 자기 역할을 맡아서 딱 나뉘고요. 이게 분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서로 조화롭게 상호작용, 즉 수수작용을 해서 새로운 결과물, 합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세 단계를 거치는 과정입니다. 아, 정분합. 네, 예를 들면 뭐 우리 내면의 생각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외부 세계에서 만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다 이 원리로 설명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목적하고 조화로운 상호작용이 핵심 동력이라는 점이에요. 아, 그러니까 발전의 엔진이 뭐 대립이나 투쟁 이런 게 아니라 공동의 목표로 향한 어떤 협력, 이거라는 거군요. 이게 바로 그 정반합하고의 결정적인 차이점이겠네요. 정반합은 보통 정과 반의 모순, 투쟁, 이걸 통해서 합으로 간다, 이렇게 보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을 이 텍스트는 비판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정반합의 대표적인 예시로 드는 계란화 있잖아요. 네네. 그걸 보면 그 배자, 보통 반으로 해석되는 그 배자가 사실은 계란, 즉 정을 부정하는 어떤 외부 요소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란의 일부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 난왕이나 남백 같은 다른 요소들의 도움, 긍정적인 도움을 받아서 성장한다고 지적하고요. 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받는다. 그렇죠. 그리고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는 건 그건 이미 안에서 다 완성된 결과가 나오는 거지, 뭐 투쟁을 통해 새로운 존재가 딱 탄생하는 과정, 이거랑은 다르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네요. 사회발전 예시에 대한 비판도 좀 흥미로웠어요. 자본주의, 즉 정의, 꼭 사회주의, 합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오히려 혁명 과정에서 기존의 뭐 경쟁적인 요소들마저 파괴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지적인 거죠. 네, 그런 역사적인 사례들을 들면서 정반합 모델이 현실과 좀 안 맞는다, 한계가 있다는 걸 지적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이 정반합 이론에는 목적이라는 개념이 빠져 있고 또 투쟁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사회 발전에 사실 꼭 필요한 협조나 화합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된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이 텍스트는 자연현상이든 사회 발전이든 결국 공동의 목적 아래서 서로 협력하면서 발전하는 게 본질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럼 정리해보면 정분합과 정반합은 뭐 3단계다, 이건 비슷한데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 이런 거네요. 정의 의미부터 시작해서요. 목적이냐 사물이냐. 네, 그렇죠. 정반합에서는 그냥 사물, 정립인데 정분합에서는 목적이나 심정이죠. 그리고 반과 분도요? 네. 정반합의 파면, 대립하고 부정하는 반정립인데 정분합의 분은 그냥 상대적인 관계에서 주체와 대상이 역할을 나눠 갖는 거고요. 분립물이라고 하죠. 합도 다르고요. 맞습니다. 정반합의 합은 그 대립을 지향, 즉 넘어서서 이루는 종합인데 정분합의 합은 주체와 대상이 조화롭게 수수작용해서 완전히 새로운 개체, 신생체가 나오는 걸 의미합니다. 아, 결국 정분합작용은 목적을 중심으로 한 어떤 협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전하는 걸 설명하는, 뭐랄까, 정반합의 대안적인 이론으로 제시된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정분합작용의 더 근본적인 배경이랄까? 그런 개념으로 넘어가 볼까요? 원상구조라는 말이 나오던데요. 이건 또 뭔가요? 신의 속성 간의 관계를 구조로 분석해서 현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 좀 어렵네요. 네, 이게 다소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요. 이 원상이라는 건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는 본래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텍스트에 따르면 이 세계는 시공간을 초월한 완전한 통일성, 그 자체라고 해요. 통일성? 네, 모든 위치가 한 점에 겹쳐 있고 또 무한히 확장되고 시간적으로도 과거, 현재, 미래가
그냥 지금 이 순간에 합쳐져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상태의 순수지속 이런 표현도 쓰고요. 와, 영원한 현재. 그렇죠. 우주의 모든 현상이 결국 이 통일된 한 점에서 비롯되는데 그 기본 원리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수수작용, 즉 사랑과 조화의 원리다. 이런 설명입니다. 모든 존재가 사랑과 조화의 원리로 연결된 하나의 통일체에서 나왔다. 상당히 심오한 세계관이네요. 마지막으로 창조 이상은 뭔가요? 이것도 창조 목적이랑은 좀 다른 개념이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창조 목적은 신께서 기쁨을 얻으려는 어떤 미래의 목표 같은 거라면요. 창조 이상은 그 목적이 완전히 실현된 상태,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아, 상태요. 네, 이상적인 인간, 이상적인 가정, 사회, 세계, 지상천국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신의 사랑이 완벽하게 구현된 모습, 그게 바로 창조 이상이라는 거죠. 이 창조 이상이 실현될 때 비로소 창조의 목적인 영원한 기쁨이 달성된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그래서 이 텍스트는 신의 목적인 창조 목적, 그리고 피조물, 그러니까 인간이나 만물이 그 기쁨을 다시 돌려드리는 피조 목적,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완성된 상태인 창조 이상, 이 세 가지 개념을 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정분합작용이라는 독특한 발전 원리부터 시작해서 그 배경이 되는 사상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갈등이나 투쟁보다는 목적과 조화를 강조하는 관점이 아주 인상적이네요. 네, 그렇죠. 이 텍스트는 정분합 원리가 어쩌면 정반합보다 우리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더 적합한 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텍스트의 주장처럼 우리 사회나 혹은 개인이 겪는 문제들을 풀어나갈 때 어떤 갈등을 자꾸 부각하기보다는 공동의 목표를 먼저 세우고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추구한다면 과연 어떤 다른 결과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이 점을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